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종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전에도 최종 면접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린 내용이 있긴 한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좀 생각하는 방향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만나면서 꼭 해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짧게 5장, 제목 빼면은 4장의 슬라이드 내용을 좀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최종 면접이라 하면 보통 이제 임원 면접의 형태일 것 같고요. 그 대비 방법이라고 했는데, 먼저 그럼 최종 면접이, 그러니까 임원 면접이 1차, 실무자 면접, 역량 면접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저는 크게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1차 면접이 역량 위주라고 간다면, 최종 면접, 임원 면접은 뭐 인성 면접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역량이다, 이건 인성이다라고 발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역량을 묻는 질문에서도 인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인성 질문에서도 당연히 역량이 묻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접근하실 때, 야, 최종 면접은 인성 면접이니까 무조건 인성에 관련된 질문, 뭐 가치관, 뭐 성격, 직장관, 그 다음에 제가 그 같이 걸을까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준비해 가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자의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 위주로 평가한다고 본다면, 일단 그 전제는 뭐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면접 보는 형태가 역량 면접의 형태로서 진행됐기 때문에 1차에서 실무자들이 알아서 걸렀겠지. 그러니까 뭐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니까 그 내에서 우리 회사랑 좀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질문만 던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너 뭐 했냐? 그다음에 너 우리 회사 왜 지원했냐? 등등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구나라고 하는 역량이 느껴질 거예요. 만약에 면접관도 여러분들의 역량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얘는 도대체 1차에서 왜 합격시킨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역량 질문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물어본다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인성 면접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 메시지에 그 부분을 담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성격상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가치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전 성격이 그지 같아요. 더러워요. 남들을 막 속여먹으려고 해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회사 인재상이나 핵심같이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또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답변에서 인성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꼬집어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꼬집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을 슬슬 약 올리는 거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아주 직설적으로 약 올렸다라고 하면 요즘엔 그러면 큰일 나죠. 뭐 회사 게시판 올라가고 뭐 또 그 KB 국민은행처럼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도 몸살이고 조심해요. 그래서 이걸 좀 애둘러서 뭐 전문 용어로 쿠션을 먹고 해서 딱 물어보는데, 뭐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런 거죠. 넌 왜 이렇게 나이가 많어? 너 왜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 넌 왜 학점이 이따위야? 넌 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네 옆에 너 어떻게 면접까지 올라왔니? 약간 그런 뉘앙스로 나를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말씀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와서 면접을 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왜 못하러 취업을 해요? 그죠? 창업해서 본인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루어야죠. 우린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죠. 그럼 임원분들은 뭐 완전한 존재예요? 그런 게 어딨어. 뭐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정치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차피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티키타카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인양반들이 회사에 좀 먼저 들어와 있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결정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 꼬집는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인상을 쓴다거나 당황한다거나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죠. 물론 제가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욱할 수 있어요. 선생님 뭐 그따위로 가르쳐요? 라고 하면 이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참아야죠. 면접이라고 하는 상황은 어차피 연극이니까, 쇼잉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인가 나한테 공격이 훅 들어왔을 때 아니 씨 그게 뭘 질문이라고 그따위 질문을 해요 라는 게 아니라 한번 쑥 들어가 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면접관님 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면접관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쑥 들어갔다가 튕겨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표정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막 목소리라든지 그럼 니네가 나 왜 뽑았어? 그러니까 나 자신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여러분들의 합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꼬집는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성면접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딱 들어보면 뭐 그런 질문들 가치관, 직업관 아니 그런 거를 대답 못할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이상하게 대답할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진짜 유튜브도 하나도 안 보고 정말 내 생각,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할 거야.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엇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헛발질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유튜브 봤을 거고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대답이 만들어지니까 요즘엔 다 뭐라 그래요, 면접관이? 학원 다녀요? 유튜브 봐요? 다 이제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의 대답이 비슷비슷해요. 그럼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들을 진짜 인성, 이 친구가 진짜 인성을 보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아주 쉬워요. 꼬집으면 되죠. 그래갖고 저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멋있고 예쁘고 아주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허를 찌르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공격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웃으면서 아유 아프다 이놈아 하지만 아픈 척은 내지 않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고 예스보다법을 여기서 한번 써보세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강의할 때 등등 저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일명 우쭈쭈 화법이라고. 그냥 면접관 뭐 이렇게 표현이 죄송한데 그냥 그래 아이고 그래 네가 물어봐라 이놈아. 이렇게 해요. 우쭈쭈 해줘요. 그래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단다라고 먼저 한번 쑥 들어갔다가 팡 치는 거 어떨까?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 때 많은 공격을 받으셨을 때 저는 내가 그러한 질문을 받았다는 게 물론 100%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어떻게 대처했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점을 가장 크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임원 면접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임원 인사 발표한 거 보셨죠? 뭐 LG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신문 기사에서 경쟁적으로는 아니죠. 막 일부러 그 홍보팀에서 어필해서 쓰는 게 뭐예요? 젊은 임원.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혈통주의, 뭐 파괴, 뭐 순혈주의, 파괴 이런 거잖아요. 기업도 정신 차린 거죠. 기업도 경영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와서 생산성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오래 머물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필요하지만 어때요? 바로바로 외부에서 수혈해다가 바로바로 생산성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임원이 되고 있고 그런 점들을 기업에서 뭐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달라졌어요. 임원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은 20년 이상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기업과 산업과 그때의 경영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버전을 다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꼰대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보수적일 테니까 그런 버전을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딱 갔는데 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은 뭘 보겠어요? 무슨 보수적이고 뭐 순혈주의 이런 거 필요 없어. 성과 내는 게 중요하지. 그럼 저는 두 가지를 좀 섞는 답변도 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의 로열티를 나타내주는 답변과 성과를 나타내주는 답변 이렇게 그때 상황에 맞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달리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1차 무엇이 다른가? 저는 1차와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만드실 때도 똑같이 만드세요. 똑같이 만드시는데 다만 임원분들은 뭐를 좋아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일이 되게 많이 주어져요. 야, 갖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알겠고 그놈의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내가 열심히 해서 소중히 그 다음에 아주 꼼꼼하게 해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 직장인들이 현직자 인터뷰 보면 들어가자마자 메일 확인하겠습니까? 메일 확인해서 뭐예요? 답장을 다 줄 것 같죠? 안 줘요. 이거는 답장을 내가 빨리 주면 또 먼저 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패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 뭘 봅니까? 이제 쇼핑을 보게 돼 있죠. 메일을 보다가. 짜증나니까. 자, 다시 얘기를 갖고 오면 뭐 하냐면 일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팀장님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야, 나는 내일 쳐내기도 바쁜데 팀장님은 내일, 옆에 일, 옆에 일, 옆에 일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범위가 진짜 많겠구나.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임원분은 어떻겠어요? 해당 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또 챙기시겠죠. 그러면 CEO는 어떻겠어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 면접을 좀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물론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사를 해가야 되겠지만 조금은 어떤 부분,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실 때 너무 직무 위주, 너무 기업 위주가 아니라 조금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위주, 산업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지금은 바이든 쪽이 우세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산업이 뜨고 어떠한 산업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원한 기업은 과연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 다음 뭐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을 거고 또 그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19도 만약에 내년에 백신이 나와서 이게 종결이 된다.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했을 때의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그게 아니야. 백신이 접종되더라도 부정적인 시나리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신문기사라도 보고 그걸 좀 외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양반들이 고민하는 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면접 아니면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한 거 플러스 조금 더 거시적 차원인 거 가지고 가자.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산업 쪽에 영향 줄 수 있는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 못 하잖아요. 저도 생각 못 해요. 그냥 다양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대신에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걷어내고요.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국 것만 가지고 오자고요. 대선.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산업이 어떤 영향 받고 금리, 유가, 환율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어떻게 영향 받는지 좀 그거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와 똑같이 준비하세요. 대신에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면접, 그러니까 임원 면접에서 조금 더 강조하라고 하는 것이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뭐 회사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등에 나타나 있는 단어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는 곳이 보수적인 전통적인 대기업이냐 아니면 중견이냐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냐 뭐가 다르겠어요? 크게 봤을 땐 이쪽 보수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대단한 생산성을 발휘한다라고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조금씩 개선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뽑아서 바로바로 생산성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조금 그게 좀 조직 적합성인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좀 성과지향주의적이고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쪽 기업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 아니라 나는 일단 주어진 범위, 주어진 내 업무 내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는 뭐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의 조직 적합성을 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 변수를 따지자. 두 번째,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걸 따질 때 단어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지원하는 기업,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와 무엇이 다른가 굳이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자면 이 정도로 좀 대답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1차 때 했던 자기소개를 그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이니까 제가 직무 역량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성적인 요소를 넣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소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1차 면접 들어가셨던 분이 2차 면접 들어오실 리도 만무하고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하실 때 임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서류를 신나게 보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전략적으로 직무 역량, 어떤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또 그걸 만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결국에 그런 인성적 가치를 말하시는 소재도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직무 역량의 소재일 거예요.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선가 인턴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셨거나 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창출하셨어요. 근데 역량이라고 한다면 뭐 문제 해결력, 뭐 의사소통력으로 가시겠지만 인성적인 요소로 가면 뭐예요? 뭐 배려, 그죠? 뭐 끈기, 등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성적인 부분으로 단어만 치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크게 그건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자기소개는요, 저는 좀 다른 부분, 완전 다른 부분,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만약에 1차 면접을 보신 분이 다시 2차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하시고 나서 면접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있잖아요. 답변 이렇게 할 걸 그랬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는 갖고 있는 게 되게 많네? 그럼 이 친구는 과연 우리 회사에 진짜 오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회사도 넣는 걸까? 라고 해서 나는 자신감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조금 더 겸손한 부분, 진짜 당신네 회사를 오고 싶어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라고 하는 조금 겸손한 부분으로 좀 갈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난 스펙도 없고 다른 지원자 대비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내 옆에 경쟁자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솔직히 스펙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런 분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딱 처음 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언제냐면 자기소개잖아요. 근데 이때 있어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뭐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여러분들의 애티튜드, 느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딱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정제돼 있네. 그래도 뭔가 잘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네. 라는 부분. 그리고 이 친구는 뭐예요? 그래도 자신감은 있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남들에 비해서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충분히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전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정반대가 되면 되게 곤란한 거죠.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 뽑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친구가 의도치 않게 그런 걸 표현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올라왔지? 주눅 들었어. 임원들 눈빛 보니까 아무 얘기 못할 것 같아. 진짜 매력적이지 않죠. 진짜 매력적이지 않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전 결코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뽑는 건데 보편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면접장에 올지 모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봤을 땐 저는 또 사람을 보는 그게 다르니까 겸손함 그다음 이쪽에서는 좀 자신감. 물론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너 여기 진짜 올 거야? 넌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잘난 체 하는 애 같은데? 너 친구도 없을 것 같아. 네가 제일 잘났다고 하지. 이런 식의 질문으로 공격할 수 있고요. 너는 가진 것도 없는데 여기 왜 왔냐? 어떻게 왔어? 너 하다가 또 힘들어서 또 그만둘 거지. 그런 식의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공격하는 거구나. 역시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거랑 좀 똑같다고요. 자기소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어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괜히 면접관 후킹하려고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면접관 분들을 딱 접했을 때 표정을 보여주시고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떠한 느낌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관 분들은 특히 2차 면접관 분들은 더 심해요. 본인들이 사람 되게 잘 보는 줄 알아요. 나는 사람 딱 보면 말이야 어떤 애인지 다 알아. 더 심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인상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소개는 저는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